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PC 운영체제 윈도우즈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윈도우즈 98에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자, 우리가 파일이나 이런 폴더가 있으면요, 자, 선택해서 우리가 델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되는데, 삭제를 하면 휴지통에 일단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들어가 있다가 휴지통을 나중에 비우기를 하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일단 휴지통에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휴지통에 먼저 들어가 있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삭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파일 선택을 한 후에 어떤 키를 눌러야 바로 삭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아주 많이 중요한 문제이고요. 자, 바로 삭제하는 거. 영구 삭제. 휴지통에 있으면 일단 복원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완전히 그냥 영구 삭제를 해버리면 절대로 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 삭제를 하는 방법은 델리트는 맞는데 그 앞에 시프트를 눌러서 영구 삭제를 이렇게 해주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프트 델리트 라가 정답입니다. 자, 2번입니다. 윈도우즈 98에서 단축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단축 아이콘은 우리가 지름길이라고 그랬죠. 지름길. 그냥 지름길도 그냥 단번에 가는 지름길이에요. 단번에 가는 지름길.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실행 파일을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면요, 뭐 exe 파일이 되겠죠. 이런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면 실제적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행 파일 자체가 그 프로그램 개수도 많은데 바탕화면에 모두 다 내놓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에다가 단축 아이콘을 만들어 놓으면 이 단축 아이콘이 실행 파일을 찾아가서 실행 파일이 바로 실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축 아이콘은 그냥 단번에 실행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단번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바탕화면에서 단축 아이콘을 삭제를 하면 실제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삭제가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단축 아이콘을 삭제를 하면 실행 파일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행 파일에서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연결시키는 단번에 갈 수 있는 지름길만 사라질 뿐이지 실행 파일은 살아 있습니다. 자, 나 실행 파일과 연결해 놓은 아이콘을 말한다. 예, 실제 실행 파일과 연결해 놓은 아이콘을 단축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임의로 단축 아이콘을 생성하거나 삭제시킬 수도 있다. 바탕 화면에서 단축 아이콘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삭제 있습니다. 삭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삭제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과 다른 것은 아이콘 밑에 화살표 표시가 있다. 일반 아이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콘은 우리가 보는 휴지통, 그 다음에 내 컴퓨터,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환경, 이런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콘들 여러분 아시죠? 이런 것들을 일반 아이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축 아이콘은 실행 파일을 단번에 접근할 수 있는 단축 아이콘이라고 이름을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단축 아이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윈도우즈 98에서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확장자가 LNK죠. LNK라는 것은 링크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실행을 하지 않고 바탕화면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삭제할 때 해당 프로그램에는 영향이 없죠. 그 다음에 아래에 화살표가 표시된다. 화살표가 있는 것은 단축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윈도우즈 98의 제어판에서 시동 디스크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2번 출제가 됐네요. 자, 시동 디스크는요, 무조건 외우십시오.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디스크라는 것은 우리 부팅할 때 관련된 필수적인 파일들을 시동 디스크로 만들어 놓아요. 플로피 디스켓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들어가시면 시동 디스크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탭을 클릭을 하시면 뭐 디스크를 넣으시오, 뭐 이렇게 뭐 1번 뭐 하시오, 2번 뭐 하시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그냥 시작하면 그냥 그 시동 디스크가 딱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들어가셔가지고 시동 디스크를 만든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윈도우 98에서 클립보드라는 것은 임시 기억 공간이었죠. 임시 기억 공간입니다. 자, 이 임시 기억 공간은 현재 화면에서 활성 윈도우 제가 예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맨 큰 화면에는 전체 화면에는 네이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작은 인터넷 창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KBS 홈페이지였습니다. 그래서 활성 윈도우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지금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는 상태, 활성화된 상태, 이 창을 우리가 파란색으로, 진한 파란색으로 보셨죠? 그 다음에 네이버는 또 연하게 비활성화된, 이거는 비활성화된 거고요. 이거는 활성화된 겁니다. 활성화된 거. 그래서 활성화된 거가 이제 제일 윗부분에 색깔이 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활성화된 창에 대해서만 복사를 하는 키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프린트 스크린이 들어가면 맞는데, 자, 알트 프린트 스크린이 정답입니다. 자, 알트 프린트 스크린은 활성화된 창만 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냥 프린트 스크린만 누르시면 화면 전체를 복사하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윈도우 98에서 화면 보호기 설정은 어디에서 사용하는가? 화면 보호기라는 것은요, 우리 모니터를 보호하는 건데요. 자, 화면 보호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니터를 켜놓고 그냥 밖에 나가면 모니터가 그냥 계속 켜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니터가 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 현상을 버닝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니터가 타지 않게 하려면 움직이는 그런 그림들을 어느 일정 시간이 흐르면 일정 시간 후에 이제 움직이는 그림이 계속 작업을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 일정 시간 후에 움직이는 그림이 자동으로 이제 화면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하는 것처럼 하는 역할을 화면 보호기가 하는데요. 이런 설정들은 어디서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2005년 2번, 3년에 한 번 출제됐네요. 자,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에서 합니다. 자, 디스플레이는요, 시작 설정, 제어판에 가시면 제어판 폴더 안에 가시면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해상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다음 지금처럼 화면 보호기 같은 거, 그다음에 배경 무늬 같은 거, 바탕화면에 무늬 넣는 거, 그림 넣는 거, 바꾸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윈도우 98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정렬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이콘 정렬 방식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2005년 2번, 4년도에 1번, 3년도에 1번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자, 보시면 아이콘을 정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콘이나 폴더 같은 거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 크기별로 정렬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정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별로, 파일의 종류별로 정렬할 수 있는데, 계단식으로 정렬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아까 네이버 띄웠던 것처럼 인터넷 창을 여러 개 띄웠다는 얘기죠. 여러 개 창을 정렬을 하는데, 작은 창을 여러 개 만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창이 무슨 농경지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하는 방식을 바둑판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식은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겹쳐져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정렬한다, 뭐 바둑판식으로 정렬한다, 이런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셔서, 디스플레이 등록 정보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윈도우 98에서 시스템 도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디스크 검사, 오류를 찾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불량 섹터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디스크 조각 모음. 자, 그래서 삭제한 부분, 그
뻥 뚫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른 데이터들로 이제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하나로 연속적으로 쭉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디스크 조각 모음,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가 있는데요. 디스크 정리는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거. 자, 삭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포맷. 이 디스크 포맷이 정답인데요. 포맷은 예를 들면 C 드라이브 있죠? C 드라이브는 내 컴퓨터에 있습니다. 내 컴퓨터 안에 들어가셔도 되고 탐색기에도 들어가셔도 되죠? 내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C 드라이브가 있는데 이 C 드라이브 자체에서 오른쪽 버튼에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에 가시면 포맷을 할 수 있는 포맷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도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윈도우 98의 시스템 도구 중에서 디스크의 손상된 부분을 점검해준다. 점검하여 복구해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손상된 부분을 점검한다. 오류를 체크하고 수정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디스크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98의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클립보드는 임시 기억 공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2005년 4월, 3년에 1월, 3년에 10월 이렇게 출제가 되었네요. 자, 클립보드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에서 자료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선택된 대상을 클립보드에 오려두기를 할 때 사용되는 단축키는 컨트롤 V다. 컨트롤 V는요, 붙여넣기예요. 붙여넣기. 그 다음에 오려두기는 컨트롤 X가 되고요. 가위 모양이죠. 가위 모양. 가위로 오리잖아요. 그 다음에 복사하는 것은 컨트롤 카피 C예요. C. 그래서 오려두기, 복사하기, 단축키는 이런 거고요. 붙여넣기는 컨트롤 V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저장된 파일 하나만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X나 컨트롤 C를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쓰면 가장 나중에 클립보드에 넣었던 그 정보만 기억을 하고 그 이전에 클립보드에 넣었던 것은 모두 삭제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할 때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클립보드의 현재 화면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프린트 스크린이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된 것만 복사하는 것은 Alt 프린트 스크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윈도우 98에서 복사 또는 이동시킬 파일이 잠시 기억되는 임시 기억 공간을 버퍼 혹은 클립보드,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자, 그래서 버퍼라는 것도 임시 기억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클립보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윈도우 98에서 파일의 목록을 보는 방법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내 컴퓨터 탐색기, 파일 관리자. 자,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일의 목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업 표시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바탕화면에서 가장 밑에 있는 이 줄을 작업 표시줄이라고 했고, 여러 작업들에 대해서 탭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엑셀이고, 뭐 하나는 인터넷이고, 하나는 뭐 계산기 프로그램이고, 이런 식으로 탭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종류만 알 수 있죠. 프로그램의 종류만 알 수 있죠.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있는지. 그런데 파일의 목록을 볼 수는 없습니다.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 C 밑에 뭐 내 문서라는 게 있는데, 내 문서 밑에 뭐 워크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의 단계적인 그런 목록들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표시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작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는 작업 표시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윈도우즈 98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이란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특징 중요합니다. 자, 1번. 16비트 운영체제라고 하는데요. 자, 16비트 아닙니다. 32비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그 앤 플레이. 이거는 자동 감지 기능이죠. 자동 감지 기능. 그래서 하드웨어가 추가가 되면은, 하드웨어가 추가가 됐구나, 이렇게 운영체제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 작업, 한글도 하고, 엑셀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98에서 C 드라이브의 하드디스크 용량을 알고자 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제어판에 시스템 아이콘을 클릭한다라고 되어 있죠. 시스템 아이콘은 하드디스크 용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어판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MS-DOS에서 체크디스크라는 명령어 수행할 수 있고요. 체크디스크는 디스크의 상태를 보는 명령어이죠. 그 다음에 내 컴퓨터의 C 드라이브, 윈도우즈 탐색기의 C 드라이브. 이 C 드라이브 자체에서 등록 정보를 보시면 이 하드디스크의 용량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용량은 그 디스크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등록 정보라는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이 등록 정보에서 우리가 용량이 얼마인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고요. 자, 15번입니다. 98에서 제어판에서 할 수 없는 작업은 어떤 것인가? 자, 마우스의 환경, 마우스라는 제어판 안에 가보시면요. 마우스라는 파일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이 있어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마우스에 관련된 모든 환경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의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시스템 날짜를 변경한다. 시스템 날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 작성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림판이죠. 그림판은요. 보조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보조 프로그램.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 안에 가시면 그림판이 있고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사진들을 가지고 와서 뭐 자르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회전하는 것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판에서 우리가 그림들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추가 삭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추가할 때 혹은 삭제를 할 때는 제어판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추가 삭제해서 삭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한 거 앞쪽에서 했었고요.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98의 단축키 중에서 활성창을 닫고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그러니까 종료의 의미가 있는데 활성된 것부터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창을 닫는 단축키는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4번이나 출제가 됐네요. 똑같은 문제인데. 자, 그래서 정답은 Alt F4가 됩니다. 자, Alt F4가 되고요. 만약에 모든 창들을 다 닫고 모든 프로그램이 다 종료가 됐으면 바탕화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Alt F4. 자, Alt F4를 누르면 시스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종료의 의미는 Alt F4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17번입니다. 작업 표시줄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이것이 단축 메뉴이죠. 단축 메뉴를 누르면은 어떤 도구 모음에 메뉴가 나타나는가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단축 메뉴 중에서 오른쪽 버튼에서 단축 메뉴 중에서 또 도구 모음이라는 또 하위 메뉴가 있었어요. 하위 메뉴가 있어가지고 이 메뉴에서 이제 요 삼각형 딱 클릭을 하면 또 메뉴가 또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메뉴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연결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빠른 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설정이 되는데요. 자, 연결이라고 하는 것과 주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익스플로러 있죠. 익스플로러 가시면은요, 연결이라는 탭이 있을 거예요. 연결이라는 이런 그 단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입력을 하는 줄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입력을 하는데 이것 자체, 이 두 개 자체를 작업 표시줄에 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에 체크하고 주소에 체크하고 빠른 실행에 체크하면은 이 세 가지 상태를 모두 다 작업 표시줄에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결과 주소라는 것은 익스플로러 창에서 봤었던 그런 부분이 연결과 주소고요. 연결 탭은 뭐 이렇게 해서 뭐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네이버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 창에서 빨리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빠른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이라는 버튼 오른쪽에 보면 조그맣게 이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요것이 빠른 실행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클릭하면
한 번만 클릭을 하면 바로 그것이 실행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탕화면 보기 같은 거, 바탕화면 보기 같은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윈도우 98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가 어떤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요. 자, 컴퓨터에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것?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주변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감지를 하는 건데요. 운영체제가 어떤 하드웨어를 내가 만약에 추가를 한단 말이죠. 하드웨어 추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mp3 같은 것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자주 이렇게 꼽아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다음 혹은 뭐 그다음에 스캐너 같은 것도 우리 사용할 때, 그다음에 뭐 프린터 같은 것도 이런 장치들, 이런 모든 장치들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시스템에 이렇게 꼽는다고 해서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mp3에 관련된 그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드웨어가 동작할 수 있는 파일을 말합니다.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일을 드라이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라이버를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플러그 앤 플레이가 자동으로 감지를 하는 겁니다. 아, 나한테 지금 mp3가 지금 꼽혀져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기기를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플러그 앤 플레이다라는 겁니다. 자, 플러그 앤 플레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19번입니다. 윈도우즈 98에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을 하고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인식하는 실행 기능은 어떤 것인가? 앞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 배웠고요. 정답은 3번인데, 자, 이렇게 출제가 똑같이 된 것이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자, 20번입니다. 윈도우 98에서 한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사이를 오가면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우리 맨 처음에 바탕화면을 딱 시작을 하면요. 제일 밑에 시작이라는 단추가 있었습니다. 시작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작업 표시줄이에요. 작업 표시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터넷을 하나 요 옆에 뭐 E라고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빠른 실행 도구죠. 빠른 실행 도구. 그래서 빠른 실행 도구는 한 번만 클릭하면 바로 실행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인터넷 창이 하나 딱 뜨겠죠. 인터넷 창이 뜨면 이 부분에 작업이 하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한글도 띄워서 작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도 띄워서 작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4개의 작업을 작업 탭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작업 표시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인터넷을 딱 클릭을 하면 인터넷 창이 딱 뜨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최소화하면 다시 이쪽으로 쏙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한글을 이제 최대화시키면 한 화면 전체가 한글 텍스트 작업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워드 작업 할 수 있고요. 다시 최소화시키면 요 밑으로 다시 쏙 들어와 버리죠. 그 다음에 엑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작업에 대한 목록들을 우리가 여기서, 목록이 아니죠. 이거는 작업에 대한 종류들, 개수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작업 표시줄에서. 그래서 한 번의 마우스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클릭 한 번만이래요. 클릭만 해서 이게 살아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살아들었다가 다시 쏙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한 번의 마우스 조작만으로 현재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 사이를 오가면서 이 인터넷도 했다가 한글도 했다가 엑셀도 했다가 파워포인트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오가면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작업 표시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98의 탐색기에서 이웃하는 파일, 이웃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속이라는 의미예요. 연속. 그래서 파일이 이렇게 있다면 이웃 이렇게 이웃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키와 이웃하지 않는 거는요.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그래서 불연속은 여기 선택했다가 또 여기 선택했다가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어떤 키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아주 중요하고요.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것.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연속적인 거는 이 첫 번째 파일부터 제일 끝에 있는 파일 전체를 다 선택하는 걸 말하죠. 이렇게 전체 다 연속적으로 선택할 때 Shift를 눌러 주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 방법은 첫 번째를 먼저 클릭을 합니다. 먼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왼손으로 Shift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으로는, 세 번째 손이 아니죠. 세 번째는 이제, 클릭을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파일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제일 여러분들 머리에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hift를 왼손으로 누르는 것은 먼저 클릭한 뒤에 이제 연속적으로 선택하겠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파일을 선택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으로 선택이 다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Shift였고요. 그 반대가 이제 불연속적인 것이 컨트롤이었죠. 컨트롤은 먼저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 왼손으로 컨트롤을 누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으로 내가 불연속적 이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하고 내가 제일 마지막 거 이 두 개만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에서 선택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 있는 클릭을 해주시면 이것만 하나 선택을 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두 개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두 개만 선택. 아까 Shift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모두 선택하는 거였죠. 모두 선택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클릭한 개수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웃하는 거니까 Shift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불연속적인 거니까 컨트롤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윈도우즈 98의 탐색기에서 연속된 여러 개의 파일, 연속이라는 말만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Shift입니다. 그래서 연속된 파일을 선택할 때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한 후에 마지막 파일을 선택할 때 동시에 누르는 키는 어떤 것인가? Shift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98의 보기 메뉴에서 보기라는 것은 이제 보는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콘 표시 방식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이거 본강의 하면서 직접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는 것이 훨씬 눈에 익히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2005년 7월과 4년 2월에 출제가 됐네요. 자, 자세히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히라고 하면은 일단 파일의 이름과 그 다음에 뭐 수정 날짜도 있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확장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는 거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그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큰 아이콘의 모양이 좀 크게 이제 요렇게 해서 아이콘의 모양 이렇게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보여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라고 하는 것은 파일명 점 확장자 요 정도 보이는 거였죠. 그래서 자세히 보고 싶으면 그 파일의 이름과 그 다음에 수정된 날짜 같은 거, 그 다음에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본강의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런 그 폴더 들어가시면요. 폴더 들어가시면 이런 보기창이 있죠. 이런 보기창에서 클릭만 하시면 자세히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세히라는 부분은 크기나 이런 종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 다음에 크기나 종류, 그 다음에 수정한 날짜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자세히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98에서 자, 도스를 실행시켰더니 전체 화면 형태로 도구들이 보이지 않아서 불편했다. 그래서 도스의 창 형태로 다시 전환하려면 이것은 이제 Alt Enter였죠. Alt Enter. 그래서 Alt Enter가 정답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도스를 실행을 하고요. 윈도우 상태에서 도스를 실행을 했다가 이 도스를 전체로 최대화시킨 거예요. 최대화시킬 때 Alt Enter를 누르면 최대화가 됩니다. 근데 이 최대시키니까 너무 시커먼 창만 전체 화면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니까 다시 또 작게 하고 싶을 때 다시 또 Alt Enter를 누르면 작게 또 다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전환, 도스의 창 형태로 전환하는 거 Alt Enter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98의 탐색기에서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비연속적인 거는요. 컨트롤이고요. 계속 반복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Shift는 연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바로 나오네요. 라가 정답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려는 파일들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 내가 선택한 클릭한 개수만큼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까지 이제 마치고요. 다음 풀이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